이번 2021 대한국제학술문화제를 공동 주최하신 대한사랑 박석재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한류가 세계로 퍼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힙합 팬만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힙합에 매료된 한류 팬들은 자연히 코리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글에 반하고 태극기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역사에 접하는 순간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책이 옛날 우리나라가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식민사학이 왜곡시킨 우리 역사가 한류로 쌓아올린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도저히 보다 못해 우리 대한사랑 세계 환단학회 회원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늘 이 국제학술문화제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엉터리 논문에 대해서는 올바른 논문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식민사관 논문에 대해서는 대한사관 논문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반도사관 논문에 대해서는 대륙사관 논문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사랑은 이 국제학술문화제에서 발표된 새로운 결과들을 온 세계에 널리 퍼뜨려 K-히스토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박석재라는 분은 프로필에서 보듯이 대단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일념은 좋은데 이렇게 유심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환단곡이라고 하는 그런 아직은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그 역사 기록물을 대단히 신뢰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그 역사 이론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대표주자의 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민족은 설령 이 박석재 이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위로는 중국한테 얻어터지고 밑으로는 일본한테 얻어터졌어도 그 중간에 남아서 5천년의 역사를 이게 뺏기지 않고 주권을 뺏기지 않고 지켜온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뒤가 꽉꽉 막힌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그럼 한국에서 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면서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하고도 학자 그룹하고도 이것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저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의 상황이 이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런 역사 세계의 그런 어떤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파 이렇게 파들끼리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다른 쪽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것보다는 다른 쪽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발췌를 해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그 전 정부와 또 현 정부가 역사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이분은 또 김구를 대단히 신뢰하면서 김구를 따라갔어야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런 분란을 안 겪을 텐데 김구를 배척하는 바람에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여야를 바꿔가면서 여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축 세력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다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연설을 하는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학술문화제 개막식의 첫 번째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도와 경상도 지자체 중에 일부가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임나 지명을 해당 지자체의 가야 지역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실사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기조 강연은 가야사와 임나사라는 주제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다 아시다시피 백범 기념관이죠. 그 옆에 보면 백범 선생 그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해서 그 짤막한 시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바로 이제 날로 치면은 6월 26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1949년 6월 26일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범 선생이 살아생전에 귀국해서 가장 잘한 일로 삼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효창공원 바로 옆에 324 묘역이 있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묘역이 있는데 이분들 묘소는 전부 다 그 사형 당하든지 그 옥사한 분들이라 다 일본에 그 유해가 있던 것을 백범 선생이 그 주도해가지고 모셨는데 그때 이제 실무 책임을 졌던 분이 아나키스트로 있던 이제 이문창 선생님이란 분인데 이분은 올해 96세신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얼마 전 저희 연구소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96세 되신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은 그 이민족의 통일운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이제 가슴이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하던 당이 한국독립당이죠. 그리고 한국독립당의 전신이 한국국민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한국국민당을 보면은 한국국민당에서 한민이라는 잡지하고 한청이라는 잡지를 냈는데 한민이라는 잡지에 가끔 역사 이야기가 꽤 실렸어요. 그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역사하고 똑같은 게 실렸어요. 그 한국 그 국민당은 그 1935년경에 만들어진 그런 정당인데요. 이 당시 중국 각지를 전전하면서 만든 그 잡지에 실린 책의 내용들이 역사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바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만약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했던 한국독립당이 만약에 집권을 했다면 그 프랑스는 나치에 맞서서 좌파 레지스탕스 활동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레지스탕스들이 사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파 레지스탕스들이 인민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치를 철저하게 숙청했죠. 그 토대 위에서 서로가 그 여야를 이뤘기 때문에 프랑스는 소위 말하는 똘레랑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좌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한국 독립당 세력까지 전부 다 제거가 된 다음에 서로 친일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야를 이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역사운동 하는 분들이 지난 그 정권 교체되고 했을 때 뭔가 역사가 바뀔 것으로 생각했었죠. 저도 미심쩍었지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시산 김성학 선생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주도해가지고 생존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한국 독립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이죠. 다 대부분 한문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1964년 이 무렵에 낸 책인데 다 구하기도 어렵고 다 국한문 혼용이라 일반 사람들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다시 간행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말기에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쉬운 한국말로 풀어서 쓰고 해제도 달아서 누구나 다 이거를 어느 국민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사업을 5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 들어서가지고 안병욱이라는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되더니 갑자기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왜 중단시키냐? 이유도 없어요. 생존 독립운동가들이 피눈물로 쓴 한국 독립사를 재간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뭐가 해롭고 이 정권에 도대체 뭐가 해로워가지고 예산을 새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5년 예산 잡혀 있었던 거 집행하면 되는데 강제로 나서가지고 강제 중단시켰어요. 이것이 해방 이후에 친일 세력들이 정권 잡아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연구소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하던 사업 중에 4권의 책을 또 강제로 중단시키고 출판 금지시켰죠. 그 4권의 책이 뭐냐면 한하구는 평양이 아니라 고대 요동에 있었다. 낙랑구는 지금의 화북성 노령현에 있었다. 출간 금지. 그 다음에 이병도 심석호는 해방 이후에 어떻게 역사학계를 장악했나. 출간 금지.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관은 무엇이었나.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관은 단군을 정체성으로 삼고 대륙사관, 해양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출간 금지. 실종주의. 이 사람들 남한 강단사학자들 자기들을 실종주의라 그러죠. 이 실종주의 비판하는 거. 남한 실종주의는 유럽 실종주의와 다른 일본어 거쳐온 제국주의 식민사학 이론이다. 이것도 출판 금지. 그래서 저희가 정권 바뀌고 나서 이 정권에서 이의 신청을 했죠. 교육부에. 교육부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연구비 환수하래요. 도장 딱 이 공문 찍어서 왔습니다. 왜 이런 걸 연구하고 이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역사가 잘못된 뿌리를 찾아보려면 1945년에서 1948년까지 그리고 1949년 6월 29일 날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던 그럼으로써 지금의 여야 구조의 정당이라는 현 구조가 그때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한민당이 자기네 뿌리죠. 친일주주정당.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정권 바뀌면 될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구조 자체를 모르고 매일 이야기해봐야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정권 바뀐 지 4년 지났지 않습니까? 전 정권들은 이런 민족사 하는 사람들 탄압할 때 눈치라도 봤어요. 지금은 눈치도 안 보죠? 그 뿌리가 바로 1949년 6월 29일 날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당하고 그 다음에 서로 친일 세력들이 여야를 나누어서 계속 집권하는 이 뿌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식민사학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항상 주류예요. 정권이 바뀌면 뭔가 역사가 바뀌겠거니 많이 했죠. 그런데 전혀 바뀌지 않죠.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이 그 뿌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또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역사가 진짜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이렇게 언뜻 보면서 이게 2박 3일 동안 했다는데 이렇게 짧게 이 두 부분만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조금만 좀 이렇게 그 생각의 범위를 넓혀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일제 시대에 우리가 고통받았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던 것 우리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벌써 뭐 70년 뭐 이전 이야기라 이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죽을 때까지 내 후대에도 이 나라가 끝날 때까지 이 일제 식민 사관에 젖어 있는 이 대한민국이 불쌍해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뒤집어야 된다.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말 같은데 뭐 저희 같은 사람이야 그 역사의 깊은 내막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로 치고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이 상승해서 그래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일본이 우리 뒤로 처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용기와 희망과 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자꾸 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또 아니면은 열리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식적으로는 깊이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나라가 역동성 있고 생동감 있게 이렇게 막 흘러가게 하는 데는 어쩌면 걸림돌이 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분란스러워지는 이런 부분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원인 제공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앞에서 얘기한 분 말씀대로 한류가 지금 세상을 덮고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뿌리가 없으면 그냥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절대로 그런 민족이 아닌 것을 좀 더 깊이 알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각 역사 그룹들이 힘을 모으고 또 역사를 모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고급의 나라, 초인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더 다져집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